우리나라 최초의 건국설화는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인간이 되기를 빌었던 단군 신화다. 단군에 의해 건국되고 청동기 문명을 가졌던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가진 중국의 한나라에 의해 멸망했고 이후 새로운 철기 문화를 가진 주인공들이 이 땅에 등장하였다. 그들은 후일 고구려를 비롯 여러 고대 국가들의 건국 주체가 되었다. 이렇게 삼국의 건국과 관련한 세력들은 청동기보다 강한 철기를 사용하고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역사를 살찌우는 설화 가운데에는 철기 문화의 사용과 그 위력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신라의 건국 설화로 박혁거세, 김할지, 그리고 석탈해의 삼성에 대한 신화들이 그 가운데 특히 석탈의 이야기는 한반도에 철기 문화가 도입된 이후 그 영향이 경주를 포함한 경상도 일원에까지 미쳤던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주해 왔던 유이민들은 원주민과 상호 결합하거나 정복하면서 정착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초기 국가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철기 문명을 가진 유이민 중 하나인 석탈해에 관한 설화는 그가 어떻게 토착인들을 정복하고 지배해 나갔는지를 잘 보여준다. 고려시대의 이련이 저술한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고대의 재미있는 설화와 역사 사실들을 풍부하게 싣고 있는 역사서이자 이야기책이다. 삼국유서는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탈해왕의 전설이다. 이 이야기에는 고대의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었던 배를 이용한 철기 문화인들의 이동과 정착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남해왕 때 가락국 바다 가운데 웬 배 한 척이 저 멀리로부터 두둥실 떠와서는 육지에 머문 일이 생겼다. 그 나라의 임금인 수로왕은 신하 백성들과 함께 북을 울리면서 나아가 맞이하고 정중하게 머물도록 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배는 나는 듯이 바다로 항로를 돌려 달아나 버렸다. 왕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배는 다시 바다를 떠다니다가 계림 동쪽 하서지촌 아진포라는 곳에 닿았다. 이때 갯가에는 아진의 선이라 하는 노파가 있었는데 바로 혁거세 왕의 배를 모는 백군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허리를 펴서 출렁거리는 푸른 물결을 바라보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바다에는 원래 바윗돌이 없는데 웬 거뭇한 바위 같은 것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일까? 또 무슨 까닭으로 까치들이 저 섬 위에 몰려와서 우짖는고 하고는 배를 저 까치들이 노는 곳을 찾아가 보았다. 바위가 아니로도나 노파는 자기가 보았던 것이 커다란 배이고 그 위에서 까치들이 우짖는 것임을 알고는 흠칫 놀랐다. 배 안에 무엇이 있을까? 용기를 내서 배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배 가운데 궤짝이 하나 있는데 길이가 20척이요 넓이가 13척이었다. 궤짝을 열어본 노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안에는 단정하고 이쁘장하게 생긴 사내아이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지가지 보물과 노비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노파는 어린아이를 7일간 정성스레 보살펴 주었다. 7일 후에 사내아이는 나는 본래 용성국 사람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28용왕이 있어 왕위를 계승하였소. 나의 부왕인 함달파라는 임금이 정려국의 왕녀에게 장가를 들어 왕비를 삼았는데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아들 낳기를 빌었소. 그러다가 7년 후에 커다란 알을 한 개 나왔어. 사람이 알을 낳자 부왕은 여러 신하들을 모아서 묻기를 사람으로서 알을 낳는다는 일은 고금에 없는 일이니 아마도 좋은 일이 아닌가 보 하고 궤짝을 만들어 날을 넣고 여러 가지 보물과 노비를 배에 싣고는 바다에 띄웠어. 띄우면서 빌기를 인연 닿는 곳에 내 마음대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가문을 만들라 하였소. 때마침 붉은 용이 있어 배를 호위하여 여기까지 왔소 하는 것이었다. 말을 마치자 그 사내아이는 지팡이를 끌면서 두 종을 데리고 토암산 위에 올라가서 돌무덤을 만들고 7일 동안 머물렀다. 그는 성 안에 살만한 땅을 찾다가 초승달처럼 생긴 산봉우리가 있음을 보았다. 그 지세가 오래 살만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알아보니 그곳은 호곰의 집이었다. 그는 곧 꾀를 내어 남몰래 그 집 옆에 숫돌과 숯을 붓고는 이튿날 아침에 그 집 문 앞에 와서 말하기를
이 집은 우리 할아버지 때의 집이다 하니 호공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서로 시비를 따지다가 결판을 못 내고 마침내 관가에 고발하였다. 관리가 말하기를 무슨 증거가 있어서 이것을 너희 집이라고 하느냐? 하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 집은 본래 대장장이인데 잠시 이웃지방으로 나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빼앗아 여기 살았습니다. 땅을 파서 사실을 밝혀주소서 하여 그 말대로 땅을 파보니 과연 숫돌과 숫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석탈에는 호공의 집을 빼앗아 자기 집으로 하였다. 남해왕은 탈해가 지혜 있는 사람인 줄을 알고 맏공주로서 아내를 섬게 하니 이가 바로 아니 부인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탈해가 바다에서 와서 호공의 집을 빼앗아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숫돌과 숫을 가진 대장장이라는 사실은 철기 문명을 가진 이주민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토암산에 올라가 살만한 곳을 찾았다는 대목은 군사적 요충지를 점령하려 했던 이주 세력의 입장을 잘 드러내준다 할 것이다. 결국 호공이라는 기존 토착 세력은 이주 세력인 탈해에게 자신의 집과 땅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처럼 당시 새로운 철기 재련 기술을 가진 집단과 그중 가장 중요한 제철 기술자들은 부족의 우두머리로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